연말에 꼭 봐야 할 뉴스만을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류 함께 할게요. 조은정 위원님, 최명성 위원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오늘 너무 많이 하락했다. 생각보다 많이 하락했는데 그러고 보니 또 어제 의외로 또 많이 오른 것도 좀 불안했다라는 등등의 시각과 함께 또 오늘 더하기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유가 상한제 참여국에 대해서 석유 수출 금지를 경고했습니다. 에너지 불안 커질까? 알아보겠습니다. 조은정 위원님, 네. 석유 수출국 2위 러시아가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러시아는 석유 수출국 2위인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석유 수출을 본인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 경고의 엄포를 놓는 것은 과연 이제 에너지 전 세계 시장의 공급과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싶은데요. 유럽에서 시작됐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가 상한제 한다 그러니까 또 푸틴이 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제 빨리 좀 종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유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두 국지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나는 또 글로벌한 현상이 어떤가 이렇게 나누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해 드릴까 합니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그 이유는 일단 뭐 러시아가 이렇게 뭐 수출을 하지 않겠다 발표한 다음에도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국내에서는 러시아 원유 도입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엄포를 놓는 거 이제 러시아 그런 이렇게 뭐 운반하고 그럴 때 해상 운송이라든가 보험 서비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런 별로 국내 기업들이 그런 걸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 포션에 얼만큼 차지하느냐 그게 문제일 텐데요. 그 의존도는 매우 낮습니다. 특히 그 현상은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에 더욱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정유업체에서 국가별 원유 도입 비중을 보게 되면 제일 큰 게 사우디예요. 네. 대략 한 35%. 그다음에 미국이 16%, 아랍에미레이트가 9%, 그다음에 이라크가 8.6%, 쿠웨이트가 7.5% 되고요. 러시아산은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는 참고로 한 5%가 넘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그 현명한 정부가 자꾸 감소시키면서 1% 이하로 떨어뜨리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당연히 그 영향은 제한적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그런 이제 전 세계적인 한번 영향을 보게 되면 이미 미국하고 EU 거기에서 러시아에서는 원유 구매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시장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표를 보면서 지금 예. 유가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가에 대해서는 제가 참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부터 늘 토요일 방송에 나오면서 130달러일 때 또 120달러일 때 이때가 쌍고점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유가를 보실 때 왜 한 방향으로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 뭐가 있죠? 어떤 카드가 있죠? 항상 우리가 경제 현상을 볼 때 동전의 양면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 로마의 그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적인 그 성격, 선과 악의 두 얼굴을 가진 여신이 야누스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자, 유가가 이렇게 오를 때 여기저기서 200달러 간다고 막 시장에서 겁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유가만 볼 게 아니고 네. 모든 것들이 하나에 집적돼서 다 나타나는 게 기술적 분석의 차트이거든요. 예. 그때 200달러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이게 동전의 양면이냐?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인플레 유가가 계속 200달러 가면 이 전 세계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외골수로 보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그걸 제어하는 카드가 뭘까요? 바로 금리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FOMC에서 계속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소비를 위축시키고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도 떨어지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크게 상관없이 매크로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쌍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러시아에서 이제 지금 바로 당장에 러시아에서 수출을 금지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좀 유가거든요. 당연히 70달러에서 지금 80, 90달러까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내년에는 어떤 이슈가 부각되고 있죠? 경기 침체는 우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유가는 그렇게 급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국내에서도 러시아산 그 그 원유를 많이 수입하지도 않고 글로벌이 여기 보더라도 경기 침체가 맞물리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서 유가를 그 석유를 수출 금지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이제 한파도 좀 서서히 이제 좀 잦아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러시아와 그 외에도 중동하고 미국 등 공급이 자꾸 이제 공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원유 비축을 그동안 계속 줄였었는데 서서히 늘려갈 거예요. 늘려가더라도 완만하게 늘려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에서 그 석유를 수출 금지하는 것이 증시에는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결론 내드리고 싶네요. 다행이네요. 네. 에너지 불안 커지나에 대해서 꼭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70불에서의 움직임인데요. 이 이슈로 뭐 유가가 막 급등, 폭등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경기 침체라는 측면과 맞물려서 그렇게 급등하지도 않을 뿐더러 조은정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의견 주셨어요. 일단 우리나라의 측면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예산의 석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수입이 되고 있지 않네요. 그 의존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으로 봐도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쉽게 우리가 다가갔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최명선 위원님, 참 스스로 고립되겠다라는 푸틴 대통령의 어리석은 엄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지금 보면 이제 석유를 이제 수출을 이제 금지하겠다는데 제 생각에 올해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EU 등 27개국에서 이달부터 유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푸틴이 이제 유가 상한제 도입국에 석유 수출 금지로 맞불하고 있는데 석유 수출 금지를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시행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런 걸 떠나서 푸틴 대통령의 건강 악화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푸틴 대통령이 국가 웬만한 공식 행사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는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좀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방금 전에 이제 조은 정모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아람코 등 사우디에서 대부분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맞불 조치는 오래 갖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내의 석유 수입의 1위가 사우디아라비아. 아까 조은정 부위원님, 그럼 이집트와 쿠웨이트가 오히려 러시아의 수입보다 더 앞서 있네요. 네, 조은정 부위원님. 네. 네, 수출은 러시아가 2위이지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은 러시아가 2위가 아니라 더 밀려나기 때문에 의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예. 국내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유가는 어떤 편협되게 그러니까 어디서 원유를 소비하는 게 아니고 결국 국제 가격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매크로하게 국제 가격으로 봤을 때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쌀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러시아한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가 그렇게 적다는 것을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어쨌든 국제 원유 가격은 지금 안정세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전반적으로 더 중요한 국제 시장에 대해서도 다행히 원유 가격의 이 급등락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히려 또 국제 좀 증시가 더 염려가 되는 상황이지. 자, 에너지 가격 오늘 이한류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그래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증시 상황과 더불어서 오늘 업종 키워드도 조금 더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 짝 이슈 키워드입니다. 오늘 경제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온 자료 화면 두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드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조은정 정무위원님, 예. 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에 드론 부대 창설을 공인했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드론, 그 CS2023도 연초에 또 개최가 되잖아요. 네. 그와 더불어서 아마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한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 최명수 의원도 23년이 넘으시고, 그래서 주식하다 보면요, 정말 기기묘묘합니다. 뭔지 아세요? 이제 드론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야, 어쩌면 이 구간에서 드론이 이슈화되면서 이렇게 부상이 되지? 제 나름대로 느낀 소외예요. 네. 근데 왜냐면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딱 치고 갈 구간에서 이상하게 모멘텀이 돼요. 그럼 기승전 기술적 예, 예.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건가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네.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그래도 좀 재미도 있고 때로 무섭기도 해요. 솔직히 네. 주식이라는 게. 근데 어찌됐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지만 이제 앞으로 전쟁은 사람들이 막 직접 나가서 뭐 싸우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기도 하지만 지금 소련이 러시아가 맥을 못 추는 게 뭐 어떤 줄 아세요? 아주 미국에서 제공하는 아주 기가 막힌 무기들 때문에 첨단 무기 때문에 그러죠. 그 중에 하나 포함된 게 드론이에요. 근데 참 우리나라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참 허점이 다 드러나는 게 아쉽기도 해요. 아쉽기도 하는데 그 뭐 TV 보니까 그 조자폭이 이를 데 없는 중국 무인기가 우리나라로 휘젓고 다녔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강화도, 파주, 그다음에 서울에 침투했다고 그래요. 그걸 모르고 뭐 천여 마리 쏘아도 못 잡아는 게 참 한심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당나라 군대가 된 거 아닌가요? 뭐 그러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이제 드론 부대 조기 창설을 지시한 네. 그런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산업을 볼 때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방산하고 또 연결되는 게 UAM.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AM에는 그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떤 그 때가 되면 항상 모멘텀 플레이가 되는 게 바로 UAM인데 드론 운송하고 드론 택시 등이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시범 운행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한 꼭지를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방산에서 러시아 전쟁 통해서 드론 위력이 부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사우디 그 정유시설 그 폭격한 것도 드론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앞으로 방산하고 우리가 드론을 볼 때는 아까 UAM 같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저는 단기하고 중기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미 주가는 상당분 반영됐어요.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고 신규 진입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것도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약간 매매를 하거든요. 항상 주식을 하실 때 염두에 둘 게 두 가지예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거고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테포 쉬는 전략이 좋고 만약에 이걸 보유하시다면 또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이미 뉴스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드론 뉴스가 나온 이 시점에서 절묘하게도 좀 기술적으로 또 약간 턴할 때가 됐다라는 게 맞아떨어졌다는 말씀이네요. 자, 오늘 이 드론의 이슈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성장 산업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뉴스가 나왔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도 같이 봐야 되고요. 드론, UAM 그리고 방산 이렇게 같이 좀 봐야 된다라는 쪽에서 어떤 특징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예, 그래도 뭐 시세 대장조는 베셀이죠. 베셀. 예. 네. 동사는 원래 LCD하고 OLED 그 디스플레이형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근데 왜 이게 드론 관련주로 분류가 되느냐? 자회사가 있는데 베셀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 기체하고 부품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이라든가 또 이렇게 UAM 그런 거 다 포함이 되거든요. 드론도 포함되고요. 뭐 퍼스텍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오늘 꼽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더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이렇게 여기서 항상 이슈가 됐었죠. 이게 UM에서 이슈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딱 잠시 소강 상태를 벌였어요. 보이다가 이제 많이 또 내렸죠. 원위치로 오고 여기에서 한 번 또 기술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평수 밑집에서 이게 이제 황금 백조로 포착된 건데요. 사실 이때부터 또한 주가가 오르고 오늘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걸 좀 매크로하게 보실까요? 주봉에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양에서 포항의 음수에 나니까 또 양세에 나왔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거 뭐 지나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다 그렇던 건 아니고 제가 이거 아까 그 소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어떤 모습이냐? 양양이 나와요. 거래가 많이 수반해서 장대 양봉은요. 그 다음에 올랐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기회비용 때문에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아까 제가 전략을 말씀드렸으니까 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핫 키워드 드론 관련주입니다. 방산과 연관이 되면서 드론 환경은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명선 위원이 오늘 또 배당 나기를 일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고배당주인 금융주, 대형주 할 것 없이 다 하락을 했는데 네. 그래서 그럴까 드론 관련주가 더 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틀째 급등, 향후 방향성은요? 네, 제가 드론에는 이제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세요? 사실 이제 올해 전 세계 주식을 망친 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망쳤죠. 그래서 사실 매일 밤 가서 유튜브를 확인합니다. 근데 러시아 전쟁 이제 그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계속 확인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3분의 1이 드론전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러시아의 탱크라든가 전차라든가 차량 2만 대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우크라이나 그 드론으로 인해서 다 파괴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도 드론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돈을 소비해서 뭐 탱크 한 대 뭐 수백억인데 드론은 뭐 불과 뭐 수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인데 가서 파괴해버리면 그냥 터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 세계 전쟁이라든가 또 보시면 이제 전 세계 이제 전국 드론 배송이 확대가 계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27년도까지는 계속 이제 드론으로 배달 같은 게 이제 확대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드론은 뭐 단기간에 물론 북한에서 무기가 넘어왔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너무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또 우리나라도 1년에 뭐 솔직히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드론 부대도 창설하고 드론 쪽으로 많은 단기, 중기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앞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성 있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사람 전쟁이 아니라 네. 이런 기계 전쟁, 드론 전쟁이 더 확대가 되면서 환경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시대는 달라지지만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요. 그렇죠. 자, 드론 관련주 가운데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띄세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갑자기 이제 급등한 상한가 2번 나온 이제 종목이 JCN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JCN 시스템 이제 드론 및 컴퓨터 관련 제품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안이라든가 그 관련주를 하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뭐 매수하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세게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이 향후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줄 때 다시 한번 들어가면은 전고점이 지금 7,530원인데 지금 5,500원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최대 거래량이 왔기 때문에 바로 갈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는데 전고점까지 한 7,000원까지는 갈 수 있으라 봅니다. 그래서 JCN 시스템이 특징주니까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드론 관련주 특징 종목은 아주 큰 대장주인 베셀과 JCN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핫키워드였습니다.